달리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난 화장실로 따라가서 스트라드레이터가 면도를 하는 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화장실에는 우리밖에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전부 축구 시합을 보러 갔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고 창문마다 김이 서려 있었다. 10개의 세면대는 모두 벽면에 붙어 있었다. 스트라드레이터는 가운데 세면대를 차지하고 서 있었다. 난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그는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버릇이기는 하지만 참 신경질적이다. 스트라드레이터는 면도를 하면서 인도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그의 휘파람 소리는 아주 날카로웠지만 사실은 하나도 음정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도 불기 어려운 인도의 노래나 10번가의 살인과 같은 노래만 골라 불곤 했다. 애클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스트라드레이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스트라드레이터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 좀 더 은근히 드러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말쑥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친구가 사용하는 면도칼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 면도칼은 언제나 녹이 슬어 있거나 수염털 같은 것들이 가득 붙어 있어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지저분했다. 스트라드레이터는 절대로 면도칼을 닦아낸다거나 하지 않는다. 몸차림을 끝마쳤을 때 그는 언제나 단정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보이지 않게 지저분한 녀석이었던 것이다. 그 친구가 자신을 말쑥하게 단장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서반구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인 줄 알고 있다. 사실 엄청난 미남이기는 했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부모들이 졸업 앨범을 보면서 이 애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그런 류의 미남이다. 그가 대부분 졸업 앨범에 어울리는 미남 축에 낀다는 뜻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펜시에는 스트라드레이터보다 잘생긴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졸업 앨범의 사진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미남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전부 코가 너무 크다거나 귀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많이 보아왔다. 어쨌건 나는 스트라드레이터가 면도를 하는 옆 세면대에서 계속 수도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빨간 사냥 모자를 챙을 뒤로 늘어뜨린 채 계속 쓰고 있었다. 정말 이 모자는 내 마음에 들었다.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을래? 스트라드레이터가 물었다. 뭔데? 난 건성으로 물었다. 그는 노상 내게 부탁이라는 걸 한다. 잘생겼다고 하는 놈들이나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그런 인간들은 늘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곤 한다.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홀딱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의 매력에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탁은 무엇이라도 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이다. 오늘 밤에 밖에 나갈 거야? 그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 왜 그러는데? 월요일까지 역사책을 100쪽도 넘게 읽어가야 해. 그래서 말인데 영어 작문을 좀 대신 해주지 않을래? 그때까지 못해가면 큰일 나거든. 부탁할게.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낙제를 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나보고 네 작문 숙제를 대신 해달라는 거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못해가면 정말 큰일이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해줄 거지? 나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스트라드레이터 같은 놈들도 약간은 걱정이라는 걸 해봐야 한다. 뭘 쓰는 건데? 아무거나 뭐든지 묘사하기만 하면 돼. 방이나 집 같은 것 말이야. 예전에 네가 살았던 곳이라든가 알고 있는 거면 뭐든지 그저 엄청나게 길게 묘사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녀석은 이렇게 말하면서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남에게 부탁을 하는 주제에 하품을 해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잘 쓰면 안 돼? 그 망할 놈의 하첼 선생은 네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내 룸메이트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마침표 같은 걸 너무 제자리에 찍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는 다시 한번 속에서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작문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마침표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다. 스트라드레이터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작문 점수가 형편없는 이유는 그저 마침표를 늘 잘못 찍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예전에 에클리 옆자리에서 농구 시합을 본 적이 있었다. 우리 팀에는 호이 코일이라는 굉장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코트 한가운데서도 백보드에 맞지 않고 공을 집어넣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다. 경기를 보는 내내 에클리는 코일이 농구를 하기에 딱 맞는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조잘거렸다. 난 정말 그런 일은 딱 질색이었다. 세면대에 앉아있는 것도 금세 지겨워졌다. 그래서 나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그저 심심풀이로 탭댄스 따위를 정말로 출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화장실 바닥에는 돌이 깔려 있었고 탭댄스를 추기에는 정말 좋았다. 난 영화에서 봤던 배우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뮤지컬에서 나왔던 배우들. 난 영화를 정말 싫어했지만 그 흉내를 내는 일은 재미있었다. 스트라드레이터가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럴 때는 관중이 필요한 법. 나 역시 자기 과시를 하는 편이니까. 난 주지사의 아들입니다. 난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다. 탭댄스를 추며 사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아버진 내가 탭댄서가 되는 걸 반대하셨어요. 대신 옥스퍼드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내 피는 온통 탭댄스를 추도록 흐르고 있지 뭡니까? 스트라드레이터가 웃기 시작했다. 그 친구의 유머 감각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제 지그펠트 폴리스의 전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숨이 차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주인공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곤드레만드레 취해버렸거든요. 그럼 대신 누가 나올 것이냐? 바로 접니다. 주지사의 아들 말입니다. 모자는 어디서 샀어? 스트라드레이터가 물었다. 내 사냥 모자를 묻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내 모자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난 한숨 돌리기로 하고 탭댄스를 추는 걸 그만두었다. 모자를 벗어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걸로 오늘만 9번째 쳐다보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뉴욕에 갔을 때 $1 주고 산 거야. 괜찮아? 스트라드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어. 그렇지만 그건 아부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말이 이어졌거든. 내 장문 써줄 거지? 그렇게 알고 있을게. 시간이 나면 그러도록 하지.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몰라. 난 그의 옆 세면대에 다시 걸터 앉았다. 데이트 상대는 누구야? 피츠제럴드? 내가 물었다. 그럴 리가 있나? 그 돼지하고는 저번에 끝났다고 말했잖아.
그랬어? 그럼 내게 넘길래? 농담 아니야. 그 여자는 내 타입이던걸.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갑자기 난 세면대에서 뛰어내려 스트라드레이터를 하프넬슨으로 확 누르고 싶어졌다. 그저 장난을 좀 치고 싶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다. 하프넬슨은 레슬링에서 쓰는 용어로 상대방의 목을 뒤에서 있는 힘껏 졸라 반 죽여놓는 것을 뜻한다. 난 그렇게 했다. 그 녀석에게 딱 달라붙어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둬 홀든. 제기랄. 스트라드레이터가 말했다. 그는 장난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면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니까 말이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을 벨 뻔했잖아. 그렇지만 나는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좋은 하프넬슨 기술이었다. 어디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보시지. 이런 젠장. 그가 면도칼을 내려놓더니 갑작스럽게 팔을 들어올리고는 목을 조이고 있는 내 팔을 풀어버렸다. 그는 아주 힘이 장사였다. 그에 비해 내 힘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장난치지 마. 그러고는 다시 한번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멋있어 보이려고 언제나 면도를 2번 했다. 그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면도칼로 말이다. 피츠제럴드가 아니라면 대체 누군데? 난 다시 그 옆 세면대에 걸터 앉으면서 물었다. 그 깜찍한 필리스 스미스?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지금 만난 애는 버드소의 여자친구의 룸메이트야. 참, 깜빡할 뻔했네. 너를 알고 있더라. 누가? 내가 만난 여자애 말이야. 그래? 이름이 뭔데? 난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가만히 있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맞아. 진 갤러허라는 것 같던데. 그가 대답을 한 순간 난 숨이 멎는 줄만 알았다. 제인 갤러허일 거야. 세면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내가 말했다. 거의 죽는 줄 알았다. 그 애라면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맞아. 재작년 여름에 우리 옆집에서 살았어. 커다란 도베르만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덕에 그 애를 알게 됐지. 그 커다란 개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 네가 불빛을 가리고 있어 홀든. 좀 비켜봐. 꼭 거기 서 있어야 되겠어? 젠장. 그렇지만 난 흥분해 있었다. 정말 그랬다. 그 애 지금 어디 있다고 했지?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어디 있어? 별관에 있다고 했던가? 그래.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지금 볼티모어에 있다고 해? 거기 가게 될 거라고 말했거든. 어쩌면 시플리에 가게 될 거라고 말이야. 난 그 애가 시플리에 간 줄 알았지. 어쩌다가 내 얘기가 나왔어. 난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었다. 사실 그랬다. 나도 몰라. 좀 일어날래? 너 지금 내 수건 위에 앉아있어. 스트라드레이터가 말했다. 정말 난 그 녀석의 수건 위에 앉아있었다. 제인 갤러허라. 가슴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스트라드레이터는 머리에 바이탈리스를 바르고 있었다. 그건 내 것이었다. 그 애는 춤을 췄어. 발레 같은 걸 했었지.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하곤 했어.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도 말이야. 다리 모양이 엉망이 될까봐 걱정하곤 했는데 너무 두꺼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 애하고는 늘 체커를 뒀어. 그 여자애하고 뭘 했었다고? 체커를 뒀다고. 맙소사, 체커라고? 그래, 그 애는 늘 자기 킹을 움직이지 않았어. 그 애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지.
킹이 들어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냥 뒷줄에 놓아두는 거지. 그냥 전부 뒷줄에 늘어놓기만 하는 거야. 스트라드 레이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그 애의 엄마가 내가 있던 골프클럽에 다녔어. 한때 캐디 일도 했었거든.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말이야. 한두 번쯤 그의 엄마 캐디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9홀을 도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어. 스트라드 레이터는 더 이상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 녀석은 오직 잘난 머리털만 빗는데 여념이 없었다. 적어도 나가서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어서 갔다 오지 그래? 잠깐만 있다가 가려고 해. 그는 머리에 계속해서 빗질만 하고 있었다. 머리를 빗는데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것 같았다. 그의 엄마와 아빠는 이혼했어. 그리고 나서 그의 엄마가 술주정뱅이와 재혼을 했지. 비쩍 말라 비틀어진 데다가 다리에 털이 많은 남자였어. 분명히 기억나. 늘 짧은 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인 말로는 그 사람이 극작가인지 뭔지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밤낮 없이 술만 퍼마시면서 라디오에서 하는 미스터리 프로그램이나 빼놓지 않고 듣는 그런 인간이었어. 그러고는 집안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인이 같이 있을 때도 말이지. 정말? 스트라드 레이터가 물었다. 그제서야 내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았다. 제인이 있는데도 고주망태가 되어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계부 이야기의 말이다. 스트라드 레이터는 아주 음란한 녀석이었다. 그애 어렸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말이야. 스트라드 레이터는 그런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음란하고 야한 이야기만이 그의 흥미를 끌 수 있었다. 제인 갤러허라니 정말. 난 그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정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나가서 인사 정도는 해야 할 텐데. 말만 하지 말고 나가보지 그래. 스트라드 레이터가 말했다. 난 창가로 걸어갔다. 하지만 창문에 김이 잔뜩 서려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인사 같은 일들은 기분이 내킬 때나 하는 것이었다. 난 그 애가 시플리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난 잠시 화장실 안을 돌아다녔다. 달리 할 일도 없었다. 그 애가 시합을 재밌게 보는 것 같았어?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애가 너한테 우리가 내내 체커를 했었다는 이야기 같은 거 했어? 글쎄 모르겠어. 그냥 만나기만 한 거니까. 스트라드 레이터가 말했다. 그는 그 망할 머리의 빗질을 깨끗하게 끝낸 상태였다. 그러고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욕실 용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애에게 내 안부나 전해줘. 알았어. 스트라드 레이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난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스트라드 레이터 같은 놈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부 같은 것을 전할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난 계속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제인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스트라드 레이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난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이봐,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럴게. 스트라드 레이터가 좋은 점 한 가지는 에클리에게처럼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내 생각에는 그가 대부분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건 정말 에클리하고는 다른 점이었다. 에클리는 가릴 때 안 가릴 때 모르고 끼어드는 놈이었다. 그는 내 격자무늬 재킷을 입었다. 제발 조심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말했다. 2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었다. 걱정 마. 그런데 내가 담배를 어디다 뒀더라? 책상 위에 있잖아. 자기가 놓고도 어디다 뒀는지 도통 모르는 녀석이었다. 목도리 밑에 깔려 있어. 그제서야 그는 담배를 재킷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내 옷 주머니에 말이다. 난 갑자기 모자를 앞으로 돌려 챙을 눈앞으로 끌어내렸다. 순간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난 꽤 예민한 편에 속했다. 이봐, 그 애하고 어디로 갈 작정이야? 어디 갈 때라도 정해놨어? 그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시간만 되면 뉴욕에라도 가볼까 싶어. 그런데 그 애는 9시 반이면 들어가야 한다지 뭐야. 내 참 기가 막혀서.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네가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인지 미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그 애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아침 9시 반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테지. 당연하지. 스트라드 레이터가 대답했다. 그를 놀려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자신감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진짜로 내 장문 꼭 써놔야 해? 그는 코트를 걸치고는 나갈 준비를 했다. 너무 잘 쓰려고 하지는 마. 하지만 꼭 묘사가 들어가야 해. 알았지? 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다. 그 애에게 지금도 킹을 뒷줄에만 늘어놓고 있는지 물어봐줘. 알았어. 스트라드 레이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 푹 쉬라고. 그러고는 기운차게 방을 뛰쳐나갔다. 그가 나가고 난 후 30분가량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다. 난 제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애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스트라드 레이터를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자 끝없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말했을 것이다. 스트라드 레이터 놈이 얼마나 쇳골인지. 갑자기 에클리가 들어왔다. 평상시처럼 샤워실을 통해서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전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다. 마음속에 딴 생각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눌러앉아 펜시에 있는 자기가 싫어하는 녀석들의 욕을 퍼부어대다가 턱에 나있는 커다란 여드름을 짰다. 에클리는 그 순간에도 손수건을 쓰지 않았다. 사실 그가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제까지 한 번도 손수건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